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7일 목요일 찐시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여전히 좀 강합니다. 좀 어제 미국 증시 보고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한 우리 증시 계속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결국에는 고가 부근에서 좀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각각 1% 가깝게 2% 가깝게 상승 마감해서 상승 마감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미국 나스닥 선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오늘 뭐 미국장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도 좀 달라질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 또 방향성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아직까지 뭐 외국인들 수급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과 함께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의외였죠. 아침 미국장 보고 시작을 했을 때는 미국장을 봤을 때 더 빠지나? 오늘 제 개인적으로 올 때 항상 컨셉을 가지고 오는데 네. 오늘의 컨셉은 내 마음은 갈 때. 그죠? 어제 시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 더 빠질 것 같았고요. 2400 간다 그랬어요. 또 그때는. 그쵸. 전저점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어제 엔비디아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흐르고 있었으니까 외국인도 같이 팔아 제끼기도 하고 그러니 이 자리에서 떨어지기도 애매하고 오르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위아래 어느 방향으로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장이긴 하니까 방향성 타진이 애매모호할 때 오후에 급격하게 코스닥이 빠지는 겁니다. 네. 특히 제약바이오도 많이 빠지고 이것저것 좋았었던 거 성장성이 반짝반짝했던 종목들이 빠지니까 어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걱정을 했었던 거죠. 막상 일어나서 보니 우리 시장은 어제 나스닥 선물 1.5% 정도 빠지는 걸로 들어갔는데 막상 나스닥이 3, 4% 빠져버리니까는 그럼 우리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작을 할 때 근데 막상 8시부터 9시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일본이랑 협상이 잘 되고 있다. 트럼프가 한마디를 했어요. 저는 거기서 괜찮아지겠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솔직히 관세가 중국이 245%라 그러죠. 네. 그 245, 345, 445 한 지열정 거기서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는 계속 유화적인 제스처. 시진핑은 좋은 사람이다. 언제든지 뭐 대화하고 싶다.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일부 강요들만 좀 나름 좋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감정 싸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미국 보시면은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네. 어떻게 해요? 별로 파월은 파월 했어요. 시장에서 바람은 어제 시장 빠질 때 우리 파월 오늘 있다 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많을 정도로 그렇지만 파월은 그냥 데이터 보고 하겠다였어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너무 그렇게 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관세 불확실성이 있는 거 맞다. 시장에서 원하는 건 관세는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혹은 일시적인 거 플러스 안 좋게 되면 연준이 작동하겠다라는 얘기를 바랬었는데 네. 그 얘기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나서 좀 더 빠졌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까지 시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본장을 임하는데 그럼 아까 그것과 우리 트럼프가 협상 잘 되고 있다 일본이랑 했을 때 무엇이 더 우호적일지 그래서 오늘 시장 딱 보면은 후자 쪽이 우호적인 거잖아요. 지금 시장은 지난주까지 그냥 뭐 글로벌적으로 대공황이 빠지던 경기 침체가 오든 그걸 반영해서 지난주까지 박살이 났는데 지금부터는 베트남 지나서 일본 다음 주 우리나라 코리아 시작을 하겠죠. 이런 하나하나의 우방국들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그것이 조금씩 관세율이 낮아지는 혹은 좀 유화적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면 오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서두에 봤을 때 이거죠. 내 마음은 갈 때. 또 어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한 건데 종합을 해보면은 그냥 외국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나스닥 선물에 그냥 일부 움직이지 않을까? 우리 시작할 때 플러스였거든요. 0.3인가 0.5로 시작을 했어요. 네. 지금 현재 1.3, 1.4% 쓰긴 하지만은 일단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정말 트럼프의 입과 어떤 것들을 다 고민하고 얘네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보면은 자료 보면은 우리가 중국자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봤어요 예전에. 그리고 미국 장관 얘기하는 거까지 주식하면서 봐야 돼요 사실요.
저기 대리 과장 때 안 봤습니다, 그거. 시대가 혹은 지금 트렌드 자체가 워낙 다른 매체라든지 미디어가 발달돼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안 봐도 되는 것까지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축적이 안 돼요. 그거 보고 있으면. 보는데 보기만 할 뿐이에요. 그냥. 저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렇지만 거기서 읽은 것들이 물론 좋은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 이상의 것들은 매매랑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노이즈들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이래서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 막상 뭐 누가 이런 얘기 했다더라. 저기서 이런 얘기 했더라. 중국이 이렇더라. 우리 매크로만 보면 되는데. 이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중첩되다가 막상 오늘 딱 아침에 플러스로 시작하는 거 딱 보고 나도 플러스네? 그럼 우리가 이 정도만 봐도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의미 자체가 지금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은 3,500억 때렸고 기관들 3,600억 샀는데 여기 2,900억이 굼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근데 여기서 아까 장중에 2,000억 정도 선물 사고 있었거든요. 네. 저 장 끝나고 보니까 또 팔았어요 외국인들 선물을. 그래서 내일을 대비해서 팔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작은 거래량. 그냥 워낙 투심이 얼어붙어 있었잖아요. 어제 얘기 잠깐 드리자면 어제 어땠습니까? 한 테마든 한 섹터든 한쪽으로 쏠리질 않아요. 9시 반까지 이렇게 살살살살 눈치만 봅니다. 여기 갈까? 누구 하나가 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다 어떤 정책이든 혹은 뭐든 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그러니까는 못하다가 선물 빠지는 같이 줄줄 종가까지 밀리는. 네. 오늘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몇몇 주도 섹터가 보이긴 합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주도 섹터로 시장이 올라가진 않아요. 시장이 올라가면 전자가 올라가든 닉스가 가든 뭡니까 엔솔이 가든 두 가지가 해결이 돼. 현대차가 세게 가든. 그런데 그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는 그 일부 뭐라 그럴까요? 이익이 극대화된 쪽, 뭐 화장품이 되겠죠. 혹은 모멘텀 수주가 극대화된 쪽, 방산이 되겠죠. 이런 쪽으로만 그날 갖다 말아요. 잽 치는 거거든요. 잽. 갖다 말아요. 뭐 방산 얘기 나온 게 바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방산은 딱 하나면 제가 보기엔 라인메탈 수주 가이던스 상향 이겁니다. 그러니까 괜찮구나. 그리고 마침 오늘 모 증권사에서 인덱스 레포트도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른 거죠. 시장 자체가. 우리 마인드 자체도 봤을 때 오후까지 현대로템 간다고 아무도 안 쳐다봤습니다. 근데 오전까지죠. 근데 오후에 이제 가니까 이제 수주 나올려나 봐요라고 슬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겁니다. 가격이 우리의 눈을 보는 거예요. 뉴스가 눈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발현이 됐기 때문에 뉴스를 쫓아가는 뉴스플로우를. 어제 보십시오. 어제 유리기판 삼성전기에서 한다 그 뉴스 나온 거 다 보셨을 텐데 하나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특징주에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워킹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분위기인 거죠. 이미 알고 있는 뉴스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일단은 오늘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잠시만요. 화면 잠깐 보시면은 오늘도 6조 나왔어요. 지금 코스피가 6조 못 벗어나요. 지금 4일째 6조대입니다. 지금. 그죠? 뭡니까? 방향성 없다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는 거고. 코스닥도 6조예요. 계속. 우리 저번에 장 좋을 때 10조, 12조 찍었잖아요. 네. 반토막이에요. 그러면 또 최근에 올라올 때 대비 3월,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 괜찮을 때 대비해서는. 그러면은 이거 봤을 때는 뭔가 컨빅션이 있을까? 그건 아직은 아니고요. 컨빅션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이 드리는 거고 시장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트럼프가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세 관련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은 생각보다 오늘은 좀 약간은 낯설 정도로 뭐라 그럴까요? 별로 얘기가 없었네요. 오늘은. 오늘 나름 조용했잖아요. 네. 종목들도 살짝 조용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뭔가 이제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많이 했지만은 이번 달에 다음 달 FOMC가 또 있죠. 그러니 그때가 또 시간 텀이 또 있어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2달 정도는 박살나는 거 봐야 움직이거든요. 네. 물론 주말 사이에 연준 위원이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나는 지금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트럼프의 입을 바라봐야 된다 아직은. 그런데 오늘 느낌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입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언제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그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좀 그 조용했다라는 거는 호재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하도 시끄러웠기 때문에 조용한 건 저는 호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끄러웠다는 것 자체가 노이즈들이 많거든요. 트럼프가 어쨌다 어쩌겠다 이런 건데 중국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쵸.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긴 하지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셨던 분들 뭔가 세게 매매하는 분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직은 네. 세게 내가 뭘 사자 이건 없었고 뭐 업종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좀 그래도 특징적으로 보셨던 업종이나 종목 뭐가 아침에 이사님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미국에서 중국 태양광 관련한 원료인 폴리실리콘이죠.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국내 쪽에서는 관세 리스트에 포함이 안 됐다. 네. 예. 그것이 그러니까 사실 태양광은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찐시황 시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긴 했는데 한 달 동안 안 움직였죠. 네. 그런데 그때 보고서나 지금 느낌이나 저는 똑같긴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턴어라운드 초입이에요. 업황 턴어라운드 초입. 가장 주식이 세게 움직일 때는 업황 턴어라운드인데 턴어라운드가 나오긴 나오더라도 실적이 보여주든지 혹은 뭔가 트리거가 돼야 되는데 그 트리거가 오늘 아침에 그게 나온 거죠. 그래서 OCI 홀딩스가 정말로 오랜만에 봤죠. OCI 홀딩스. 잘 안 보다가 우리 옛날 동양제철 화학인데 15% 올라가는. 그런데 사실 얘도 많이 올라서 좋긴 좋지만 15% 오르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이 훨씬 더 낫습니다. 기술적으로도 200일선을 강하게 뚫어내고 거래가 실리는 네. 아마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쌍끌이로 들어온 일단 뭐 이게 더 간다 안 더 간다 오늘 좀 과하게 올라오긴 했죠. 오늘 보고서 내용 보니까는 이런 게 있었어요. 1분기 실적 건센상회. 지금 시장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턴 어라운드. 미국에서도 업황 돌고 있다. 물론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이게 태양광 원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모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관세 여부는 일단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물론 뭐 조지아 쪽에 공장이 있으니까 셀이라든 이런 것들은 잘 협상을 할 텐데 아직까지 클리어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오늘 아침에 기사 쭉 살펴보니까 일단 그런 것 같고요. 그럼 그것이 더 클리어하게 명확해지면은 또 올라가겠죠. 더. 그런데 그거는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 일단은 업황 자체는 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태양광을 지금 해야 되겠다 말 사실 좀 기술적으로는 전고점 부근이에요. 네. 하루 이틀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제가 오후에 좀 시장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해볼만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이제부터. 근데 역시 이것도 시장에서 확신을 줘야 되겠죠. 어떻게 확신을 주냐면 내일 한 번 더 쳐야 됩니다. 그럼 달라붙을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게 200에서 처음 이렇게 뚫었을 때 이 200일선이 지지선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살짝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런 그림이 가장 예쁜데 일단 그거는 보도록 하고요.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런 섹터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지 시장에서는 밑에 있는 것들도 내가 해보겠구나. 혹은 내가 이것도 다시 밑에 있는 것들 혹은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이 내가 나와서 순환매를 돌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꽤 긍정적으로 보고 왔고요. 네. 오늘의 히어로는 방산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썼네요. 오늘 드디어. 신고가를 이건 쓴 게 맞습니다. 어제 그제까지는 좀 애매모호하다가 쓴 거고 현대로템이 어떤 직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K2 전차 관련해서 우리 모멘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오늘 나올 것 같아요. 차트만 봤을 때. 모르죠. 근데 일단 요 모양. 참 여기서 하이바이를 하기가 참 애매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차티스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갭상승했을 때 하겠죠. 확인을 했을 때 갭상하고 거래 붙어서 하든 혹은 이 종목이 너무 좋다 하시면 그때 하신 분도 있으시고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특징 종목들이 혹은 방산에 나왔다. 사실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가족분들 기억을 해보시면요. 어떨까요? 어제 그제까지는 조선이 좋다가 오늘은 방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방산이 좋다 했지만은 매매거리가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고 잘 고민을 해보면은 결국은 피어그룹, 라인메탈이 어제 신고가를 쓴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 가이던스를 높였다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내용 안 나오면 또 안 간다는 얘기예요. 동력이 부족해요, 지금. 나와야지 확인되고 가는 거. 오늘 증권사 보고서 나온 것도 물론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치는데 네. 증권사 보고서 그거 하나 나왔습니까? 다른 것들은 안 움직였어요. 항상 증권사 보고서를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됩니다. 저도 매일 보니까. 그런데 조금 지쳐요. 요즘 보기가 사실은. 왜냐하면 종목단에서 특정 업종 몇 개 빼놓고 네. 방송에서는 그거 나와서 움직인 것만 얘기하니까 와 종목 보고서 나온 거 다 움직인다 하시지. 근데 80%가 안 움직입니다. 제 기준에 70%? 반 이상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사실은 이거 반영되려면은 장이 좋아야 돼요. 장이 좋아야 되고 그 보고서를 보고도 이게 세론이 아닌가 봐 하면서 쾅쾅쾅 살 수 있는 뭔가 개인 큰 손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건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아직 미국에서 못 오고 계시다 그러던데. 좀 뭐 그렇죠. 한 매매 하시는 분들 미국 갔다가 못 오고 있다고 합니다. 계시는. 예, 좀 미국은 일단 물리면 두는 게 국룰인데 그렇죠. 미국도 엄청 어려웠으니까 일단 아쉬운 측면이 크고요. 네. 오늘 중간중간 정책주들이 팡팡팡 뛰었어요. 뭐 주요 인사가 어디 가가지고 가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얘기를 회사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냥 어떤 인사인지도 얘기도 안 합니다. 사실은 다 특징 보시면 아실 텐데 그냥 시장에서도 움직이긴 해요. 그게. 그래서 어디 갔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간대는데 해볼까요?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해보세요.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그 정책의 깊이가 저 지난주 우리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신선한지 안 신선한지 첫 번째 테마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계속 나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AI 쪽이긴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섹터를 잘 찍었어요, 제가. 근데 종목이 25개예요. 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 관종에는 25개, 전체 25개 중에서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움직인 거 넣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테마가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장을 매면 제 입장에서는 테마를 잘 못 실는 이유가 할 말이 없어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건 좋은데 종목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이거 좋습니다. 뭐 땡땡 인사가 이거 정책 간다고 합니다. 라고 칠게요. 했는데 이거 살게요. 샀는데 안 움직였어요. 얘기했어요. 했는데 안 움직였어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냐면 웹툰이 움직이더라고요. 웹툰이. 네. 미스터 블루가 상한가를 치고 이런 부분은 좀 고무적이었어요. 뭐 내일 더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장 좋을 때는요. 네. 이게 상한가 치면은 다음날 또 가요. 가는데 그 정책의 강도라든지 이런 깊이 자체가 더 지속되지 않을지는 여러분들 우리 가족분들한테 판단을 맡기기로 하고요. 그건 넌 아는 게 뭐냐 하시는데 다른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가족분들. 그래서 테마성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오늘 잠깐 수급 좀 볼까요? 외국인들이 뭐 샀는지. 보시면 딱 나와요. 현대로템, 삼성중공, 에어로스페이스, 크래프톤, 하나솔루션. 우리 다 본 거죠. 그죠? 네. 딱 이런 순으로. 그리고 기간 보십시오. 삼성전자, 에어로스페이스. 저 ETF는 뺄게요. 참고로 ETF 빼는 이유는 ETF는 그 펀드들이나 매매할 때 그 해지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막상 방향성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조금 굵직한 것들을 좀 샀어요. 판 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원래 아직은 코리아 시장에서 확신은 없나 봐요. 네. 엔비디아가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현대차, 셀트리온.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들이 좋아했었던 굵직한 대형주예요. 네. 조금 아쉽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매도 유니버스 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한 5천억 쳤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그 거래소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확인은 못 했고요. 아마도 오늘 3천억 정도 팔았는데 한 4, 5천억 이상 또 공매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니버스 구축 중 맞고요.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현대중공업이든 혹은 뭐 에어로든 우리나라가 잘하는 업황에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 레벨로 쓰면서 갈 때
그들은 쇼크오버로 변한다.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게 됐다. 근데 내 거 안 움직이는 밑에 거 어떻게 해요? 밑에 것도 위에서 팍 돌려버리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로스코 규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화요일날 너무 격하게 얘기해서 큰일 났다 니들 이래가지고 좀 약간 유화적인 스탠스로 말씀을 드리니까 외국인 분들도 좀 진정하시고요. 네. 일단 저는 공매도가 쇼크오버가 나오는 날이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몇 주 안, 1, 2주 안쪽으로. 지금 우리 오늘 4월 17일이잖아요. 네. 5월 달엔 장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원래 일상적인 장에서 이사님 네.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방송 해보시면 세린 메이 나와요 또. 근데 지금 세린 메이 있나요? 못 들어봤죠. 지금 미리 빠져서 그렇거든요. 시장 자체가.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5월 달에 안 좋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하면 미리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긍정의 끈을 놓지 않아도 긍정의 끈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오늘 시장 어제도 애매하죠. 오늘 봤을 땐 또 좋은 것 같은데 또 못 사겠죠. 그러면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샀었어야 돼요 또. 혹은 지금이라도 내가 뭘 봤었어야 됐는데 막상 지금 올라온 거 보면 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또. 그러면 이미 놓친 거죠. 오케이,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다음을 생각을 해야죠.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공매도 쇼커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그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군들 안에서 좀 매매 전략을 짜는 건 어때요?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째려봐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너무 많아요. 전방위적으로 해놔가지고. 네.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보고서를 읽으시다가 혹은 뉴스를 보시다가 그냥 A라는 좀 그냥 삼성전자를 할게요. 가장 변동성이 적은 종목이니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삼성전자 보이시죠? 공매 딱 눌러요. 아 이거 또 안 나오지. 자, 맞아. 저번에 말했던 공매도. 여기 있네요. 보시면은요. 네. 공매도 수량과 대금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여기 평균가가 나와요. 네. 3월 3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58,000원에서 55,000원, 53,000원 얼추 56,000원도 안 갈 겁니다. 네. 지금이랑 비슷해요. 삼성전자 주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10% 15%가 공매도라고 치면은 좋은 일이 나와가지고 뭐 실적이 좋든 혹은 HBM의 퀄리티에서 통과가 됐든 뭔가 좋은 일이 나와서 지금 단가에서 한 5만 원 후반대가 올라왔을 때 근데 그때 외국인들이 들어붙고 있다.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빠를 확률이 높아요. 조금 내가 미리 이거를 좋아줘야지 하기에는 너무 오래 기다려요. 그리고 그들은 징글징글하게 때려요. 그런데 좋아지는 걸 확인했을 때 그때 공매도가 많이 있다면 여기서 확신을 갖자는 거지 제 말은. 객관적으로 좋아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가 요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샀단 말이에요. 또 팔까봐 기관들이 세론일까봐. 그런데 반대입니다. 이제부터는. 안 좋았던 게 공매도 했던 게 올라왔는데 좋은 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든 뭐든 올라왔는데 여기서 공매도가 많이 점증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더 세져요. 제가 저 매매 많이 했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게 제일 재밌고 짜릿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시장이 올 수 있어요. 또 뭐 희망 준다 그러지 말고요. 맞습니다. 와요. 또 특히 실적 시즌에 많이 진행이 돼요. 실적 시즌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조금은 이런 시장도 올 수 있으니까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이나 업종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장 아까 말씀 좀 덜 드린 게 있는데 시장은 원래 시장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시는데 오늘 안 물어보신대요. 시장 어떻게 갈 것 네. 같으세요? 일단 이럴 것 같아요. 계속 빠지면 올라오고 네. 올라가면 살짝 밀리고 그러니까 요런 수준일 것 같아요. 하방과 상방이 계속 좀 막혀 네. 있는. 뭐 많이 가면 2,550 정도. 코스닥도 비슷하겠죠. 또 빠지면 올라오고 이런 식의 시장은 계속될 것 같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뭐랄까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이시죠? 아까 이제 신고가 직전에는 로템도 있고요. 모두 있고 있는데 그 섹터가 신고가를 벗겨서 막 11% 15%씩 장중에 날아간 만큼
시장의 컨빅션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편하게 돌파하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돌파해서 더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밑에 거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혹은 내가 좀 관심이 가진 섹터 중에서 빠질 때 살살 사는 건 맞아요. 빨리 사는 건. 그런데 사실 조선방사는요, 지난주 무서울 때 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거고, 우리가 그 다음에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난주에 바이 더 딥, 용기를 무릅쓰고 공포에 매서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해보는 시기라 이거죠. 거기서 포함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오늘 딱 차트가 딱 돌리는 게 게임? 오늘 웬만한 다 돌려봤더니 이쁘게 돌려놨더라고요. 다. 주요 이평선들 돌려놓고 이건 제 종목 추천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한번 게임주들 몇 개 있잖아요. 돌려보세요. 이쁘게 돌려놨어요. 그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어떤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적은 그냥 그렇거든요. 네. 물론 4분기는 항상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게임주야. 일부 기대감, 신작 기대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게임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뭔가. 그렇지만 이쁘게 밑에서 돌리고 있다라는 측면 한번 봐보시자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소프트웨어 이쪽은 정책 측면이라든지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도 해볼만 하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해외 차트 한번 보시죠. 팔란티어가 지금 이쁘게 돌렸어요. 네. 다른 건 다 밑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팔란티어도 일단 글로벌 성장 주도주예요. 요때 우리 그때 봤을 때처럼. 근데 얘가 만약에 조금 더 튀게 되면은 요 차트랑 똑같이 본 게 카페24던데 완전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는 뭐 무슨 얘기냐면 카페24를 사야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장하면 카페잖아요, 사실은. 글로벌 플랫폼, 유튜브 쇼핑 플랫폼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면 그거에 대한 파생되는 것들도 일부 우리가 이것도 소프트웨어니까는요. 네. 플랫폼이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조금은 이쪽도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고, 어제 기억을 해보시면 우주 로봇 움직였잖아요. 그제죠. 똑같습니다. 오늘도 뭐 아무것도 않은 아이디어로 우주 오르잖아요. 루미노 같은 거. 그 이제 기사 보면 그냥 그런 거 같은데, 그렇죠? 그쪽으로 목말라 있다는 얘기긴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기왕이면 눌릴 때 성장주 쪽으로. 그런데 나는 다 싫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자동차. 차라리 다음 주에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할 거예요. 네. 자동차는 25% 시작을 할 텐데, 산업통상부 뉴스를 보니까 어찌됐든 관세율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평가 상태인 자동차가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싸게 빠졌어요. 뭐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빠질 때 아시다시피 2번 빠졌어요. 네. 한 번은 관세 맞아서 빠졌고, 두 번째는 이 정도 관세율이 유지가 된다면 현대차, 기아차의 국내 자동차 영업이익이 이만큼 깎일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한번 푹 꺼졌어요. 네. 그러면은 푹 꺼져서 8%씩 빠졌는데, 만약에 25% 가정화 빠진 거면 13%예요. 반은 되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한테 트럼프 정부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호국한테, 동맹국한테 우호적이지 않을까? 다른 나라들한테 보이려면, 나한테 내 말 잘 들어 라고 하려면 우리들한테는 조금은 긍정적인 협상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그런 기대감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마음 편한 건, 싼 거가 가장 마음 편하니까 자동차 쪽도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오늘 밤이 참고로 미국의 옵션 만기입니다. 내일 밤에는 미국장이 휴장이에요.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땡겨서 이제 오늘이 만기일 텐데, 오늘 밤만 미국이 잘 넘기면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땡큐예요. 미국 안 열리고 금요일 날 미국장 끝나서 좋았어. 그러면은 나름 그 장은 월요일까지 연속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제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잘 테니까 오늘 밤만 잘 넘겨보자.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만 잘 넘겨보자. 네, 그래도 시장을 조금 하단은 지지하는 그런 형태로 좀 보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기대감은 가져가 보면서 말씀하신 내용들 다 참고해서 종목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고생해주신 박현상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자 혼자 하기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8.15 모니터 가족분들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시장을 함께 읽고 실력을 쌓아가는 실전 투자자들의 공간, 8.15 모니터 카페입니다. 이제 믿고 함께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8.15 모니터 가족들과 함께라면 매일 시장이 든든해집니다. 전문가들의 강의와 칼럼도 모두 무료로 드리고요. 카페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바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력 있는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보시죠.